V55와 강남 아파트 수익률 비교. 안녕하세요, 스테디 테일러입니다. 오늘은 삼성자산운용 투자 리서치 센터의 박진 연구원님의 2018년 2월 13일자 부동산과 주식의 장기 수익률 비교라는 제목의 리서치 자료를 참고해서요, 강남 아파트와 V55 중에 어떤 투자 자산이 더 아웃퍼폼 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주식에 대한 변호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사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며 설령 일시적으로 떨어지더라도 금방 다시 원래 가격을 회복하고 결국 다른 자산들보다 투자 시 성과가 탁월하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2024년 1월 10일자 한국경제 기사를 보아도 고금리로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서울 강남 고가 단지들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 아파트가 전 국민이 가지고 싶어하는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은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듯 한데요. 저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이러한 인식이 자리 잡는 데 한몫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월급쟁이로 대한민국에 살면서 사실 월급만 모아서 집 한 채 사려면 그 난이도가 매우 높죠. 결국 은행의 힘을 빌려 집을 사서 은퇴 전 그 담보대출을 모두 갚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출 없는 내 집 마련도 굉장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노후는 그 부동산을 활용하여 주택연금 등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는 등 선택지가 별로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나 삼성자산운용 보고서에 소개된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요, 2017년 3월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보유 자산 중 74.4%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고요, 금융자산은 25.6%에 불과했으며 금융자산 중에서도 주식의 비중은 16%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주식 열풍으로 지금은 주식 비중이 소폭 증가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반면 미국 가계의 보유 자산은 2017년 3분기 기준 실물 자산 29.8%, 금융자산 70.2%였으며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도 34.1%에 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자산으로 주로 자산을 구성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주식보다 부동산이 안전하고 수익률도 좋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일 텐데요. 과연 수익률 차원에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가 주식보다 월등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은 1986년부터 삼성자산운용 보고서가 쓰여질 당시 2018년경까지의 코스피 지수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비교 차트입니다. 코스피가 15.4배, 연평균 8.9% 상승한 반면 서울 강남 아파트는 6배, 연평균 5.8% 상승하였습니다. 전국 아파트는 이보다 더 언더퍼폼한 4.6배, 연평균 4.1% 상승했습니다. 그럼 1985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약 40년간의 코스피 지수와 S&P 500 지수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다음과 같이 미국 S&P 500이 2560% 상승하였고요, 코스피는 1793% 상승하였습니다. 둘 다 꾸준히 우상향 흐름이긴 하나 S&P 500이 최근의 상승 덕에 아웃퍼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비교 기간을 줄여서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만 코스피와 S&P 500을 비교해 보면요, S&P 500의 압승이네요. S&P 500이 동기간 동안 448% 올랐는데요, 코스피는 85% 정도 오르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격 지수만으로는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주식의 경우 배당을 추가로 얻을 수 있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전세를 주고 전세금을 받아 해당 자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삼성자산운용 보고서는 이러한 배당과 전세금 이자 수익을 반영하여 총수익, 즉 토탈 리턴 관점에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같은 기간 21.4배, 연평균 10.1%의 수익을 기록해 강남 아파트의 16.7배, 연평균 9.2%보다 아웃퍼폼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탈 리턴으로 보면 S&P 500이 코스피를 더 앞섰을 것임은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부동산 아파트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부동산은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매수하지만 주식의 경우 일반 개인 투자자가 1년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이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일본, 홍콩의 사례도 분석하여 주식 인덱스가 부동산 수익률보다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먼저 미국 주가지수와 주거 부동산 지수 비교인데요. 주식이 27배, 부동산이 13.6배입니다. 다음으로 일본 주가지수와 도쿄 주거 부동산 지수 비교인데요. 주식이 1.9배, 부동산이 1.2배. 홍콩 주가지수와 주거 부동산 지수를 비교해 보면요. 주가지수가 5.1배, 부동산이 4.1배입니다. 이렇게 주식이 부동산보다 장기 수익률 측면에서 우월한 자산임이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됨에도 자산 중 주식의 비중이 적은 이유는 아마도 주가가 매일매일 확인되고 스마트폰의 어플로 너무나 쉽게 팔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동산보다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임장도 가보고 정성을 들여 사지만 주식의 경우는 술자리 기동량만으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도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피터 린치도 부동산에서 돈을 벌고 주식에서 돈을 잃는 이유가 있다. 집을 선택하는 데에는 몇 달을 투자하지만 종목 선정은 몇 분 안에 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부동산에 집중된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점차 늘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다우존스 US 디비덴드 100 지수를 추종하는 슈드는 미국이라는 세계 패권국이라는 덩치에서 나오는 방어력에 주식시장 폭락장에 오면 일반적으로 급등하는 환율로 인한 방어 효과도 가지고 있기에 부동산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도 일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 IMF 위기, 2000년 닷컴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우리나라, 미국 주식시장에 큰 위기가 왔을 때마다 환율은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들은 정작 미국인들은 경험하기 어려운 환율 방어 효과도 덩달아 누리게 됩니다. 미국 달러로 차트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이 지난 2013년 2월에서야 고점을 회복하지만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환율 방어 효과로 인해 단지 2-3년 만인 2010년 12월에 고점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재건축 대여라고 불리는 강남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가격 하락 이후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거의 2017년, 2018년까지 10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위기 발생 시 부의 방어력은 환율 방어 효과까지 고려하면 상당합니다. 이렇게 부와 같은 인덱스 추종 ETF는 부동산보다 더 마음 편한 투자가 가능하고 장기로 가져갈 시 수익률 또한 더 훌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슈드를 열심히 적립식으로 모아가며 장기 투자를 이어나간다면 정말로 강남 아파트가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슈드는 우리에게 분기마다 배당금을 꼬박꼬박 주고요. 매년 그 배당금도 올려서 주는 반면 강남 아파트는 오히려 매년 보유세라는 출혈이 생깁니다. 그리고 큰 위기가 왔을 때 환율 방어 효과까지 있어서 전고점을 회복하는 속도도 강남 아파트보다 더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자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를 외치면서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사람은 소수라고 비웃거나 조롱하더라도 좋은 일은 그냥 조용히 혼자서 해 나가시면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슈드를 모아가시면 언젠가 강남 아파트 가진 자가 전혀 부럽지 않은 날이 올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스테디테일러였습니다.